반갑습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최윤석입니다. 앞으로 8강에 걸쳐서 코에 대한 이야기, 코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전공하고 있는 이비인후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비인후과 하면 흔히 그냥 감기 보는 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비인후과, 어떤 분들은 이비누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한 저희 과의 명칭은 이비인후 두경부 외과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한자로 귀를 뜻하는 이, 그리고 코를 뜻하는 비, 그리고 목을 뜻하는 인후에 대한 여러 가지 질병과 얼굴에 생기는 여러 가지 기형과 기능적인 문제들을 수술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과임과 동시에 이 귀, 코, 목이 갖고 있는 특별한 감각들, 청각, 후각, 미각에 대해 평가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그런 과입니다. 앞으로 8강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코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어릴 때 아가들이 부모님하고 하는 그런 귀, 코, 목 따라하기 게임이 생각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다 이렇게 하죠.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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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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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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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이렇게 하면 그걸 따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눈치채셨겠지만 그 중심에는 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등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얼굴에 그 첫인상을 좌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코이기도 합니다. 얼굴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좌우 대칭이나 이런 거를 맞추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코 하면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녀의 코가 조금만 짧았더라면, 낮았더라면 세상의 얼굴은 바뀌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녀의 코가 높은 걸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코에 대한 얘기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사람 되게 거만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영어 단어로 거만하다가 에로우건트거든요. 근데 이제 에로우라고 하는 건 화살이란 뜻이잖아요. 우리 코가 이렇게 들면 화살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만한 표정을 질 때도 이제 코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고요. 또 그 사람이 그 사람 되게 콧대가 높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코는 우리 얼굴의 중앙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구조이고 사람들이 처음 생각하는 코의 이미지는 얼굴의 중앙에 솟아나와 있는 구조 이렇게 감정적으로 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 코 안쪽에 있는 구조들, 피부 아래에는 어떤 구조들이 있고 또 이 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전체적인 총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코는 밖에서 봤을 때는 얼굴 중앙에 돌출되어 있는 이런 작은 구조죠. 근데 그 밑에를 들여다보면 피부 아래쪽에는 코 가운데에 기둥이 있고요. 그 위에 지붕이 올라가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코 안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기둥을 우리는 비중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코를 보면 양쪽에 콧구멍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를 가르는 막이라고 하는 거죠. 그 위쪽에 한 쌍의 뼈와 두 쌍의 연골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물들이 코의 지붕을 이루고 그게 우리 바깥 코의 모양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콧구멍 안쪽에 비갑계라고 하는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구조들이 있어요. 울룩울룩 튀어나와 있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그 코의 주변으로는 8쌍의 공기 주머니가 존재를 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부비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중격이란 기둥이 있고 뼈랑 연골로 되어 있는 지붕이 있고 그 안에는 돌출되어 있는 비갑계라고 하는 뼈들이 있고 그 주변에는 공기 주머니가 있는 이러한 입체적인 그런 구조물이 코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코들이 왜 이렇게 생겼는가? 어떤 일을 하길래 이렇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 하면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해 보면 숨을 쉬나? 숨 쉰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밖에 또 무슨 일을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코가 하는 일을 크게 나누면 6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냄새를 맡는 기능을 합니다. 후각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숨 쉬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드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들어가는 공기를 걸러주는, 정화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밖에서 들어오는 물질들을 막아주는 방어작용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기능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소리가 이제 울려서 공명을 일으켜서 어떤 특색 있는 음색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공명, 발성할 때 공명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섯 번째는 우리가 얼굴 표정을 지을 때 어떤 그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앞으로 8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긴 하겠지만 오늘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이 냄새 맡는 기능은 이 코가 갖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고유 감각입니다. 우리가 후각 기능이 뭐가 중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어릴 때 우리 갖고 있는 좋은 감정들이 대부분 후각과 연결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어릴 때 실컷 뛰어놀다가 부모님이 들어와서 밥 먹어라 라고 얘기하실 때 그때 나는 밥 냄새, 그 밥 냄새를 맡으며 들어갈 때 느꼈던 행복한 감정, 이런 것들도 후각과 연결이 돼 있고요. 또 첫사랑과의 추억을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의 갖고 있던 독특한 향기, 시간이 흘러서 우연히 지나가다 맡은 그 향기 때문에 그 옛날의 감정들이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후각은 그냥 단순히 냄새 맡는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중요한 추억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후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숨 쉬는 기능이죠. 이 숨 쉬는 기능과 함께 공기도 정화시켜주고 또 방어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코는 코 안쪽에는 여러 가지 섬모라든지 점액이라든지 바깥에서 들어오는 물질을 막아주는 그런 방어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때 이 바깥에 있는 공기들이 아무리 오염이 돼 있어도 어느 정도 우리 몸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숨을 쉴 때 대부분은 코로 숨을 쉬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코를 통해서 들어가는 공기만 폐 끝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심호흡이라는 거는 코를 통해서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심호흡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숨을 쉬지 이렇게 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구조상으로 코는 들어오는 공기를 거르고 우리 몸속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걸러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숨을 하고 들이쉬면 이 코 앞에서 목 뒤까지 넘어가는 길이가 약 12cm가 되는데요. 그 짧은 순간에 온도나 습도는 10%를 올려주고요.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대부분의 먼지나 세균 같은 것들은 거의 80% 가까이를 순간적으로 걸러줄 수가 있습니다. 온도나 습도 같은 거를 이렇게 순간적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북극이나 남극에서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의 기능 중에 이 호흡 기능이 일단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필수적인 그런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 기능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얼굴 주변에 있는 부비동이라고 하는 공기주머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기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잘 울릴 수 있는 겁니다. 공기주머니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감기 심하게 걸리면 맹맹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기주머니엔 공기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 공기가 들어있음으로써 우리가 말을 할 때 소리가 울려서 나가면서 음색을 결정지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얼굴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공기주머니가 있으므로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웬만한 충격들을 좀 걸러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는
우리 감정을 표현할 때, 얼굴에 표정을 지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 또 그 사람의 미적으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할 때도 이 코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일례로 기원전 500에서 600년 전에 고대 인도에서는 형벌의 일종으로 코를 자르는 그런 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허두에 말씀드렸지만 코는 사람들의 약간 그 위험성과 존경에 대한 그런 기준점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코를 자르는 형벌은 그 사람을 창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벌을 줬었는데, 문제는 이 코를 자르게 되면 구멍이 되게 넓어지니까 숨을 잘 쉴 것 같지만, 그런 코가 잘린 사람들은 코로 아예 숨을 못 쉬게 됩니다. 이 얘기는 코가 어떤 미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일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의 코가 어떻게 생겼고, 또 그 안에는 어떻게 생겼으며, 그 코가 갖는 각각의 기능에는 무엇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 각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강에서는 코의 기능 중에 첫 번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후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